이 트레이너를 선택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오늘은 진짜 아까 라방 하면서 진짜 정답 하나 찾은 것 같은데 그냥 진짜 간단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체육이 뭔지 그리고 건강이 뭔지 이 두 개 개념만 질문하면 끝나. 체육이 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정의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러면 사실 트레이너가 아니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헬스 트레이너인데 건강에 대해서 개념도 모르고 나만의 건강 철학이 없다? 이러면 사실은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전문 보디빌딩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보디빌딩 선수가 되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신체 조성을 변화시키는 거를 배우는 거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이러한 트레이닝은 체육 활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우리는 가야 되면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지도자만큼은 체육이 뭔지 트레이닝이 뭔지 건강이 뭔지 정도는 개념 있는 지도자를 만나면 훨씬 더 유리하지. 만약에 방법론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래도 개념이 잘 잡혀 있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안 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지. 예를 들어서 건강의 개념도 뭐 WHO에서 정의한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걸 건강으로 생각하지만 건강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이미 WHO에서. 허약하지 않거나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state of physical and mental, social인데 어떤 상태, 어떤 state냐면 well-being한 state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well-being이라는 거 뭐냐면 그 한국말로는 well-being을 그냥 온전한 상태, 안녕한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좋게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단순하게 질병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허약하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사회적 존재고 정신적 존재고 신체적 존재라서 이러한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를 잘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발달시키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건강한 인간의 모습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럼 신체적인 것은 과연 어떤 거? 신체적으로 웰빙 한다는 것. 그러니까 신체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건 어떤 것일까? 정신적으로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어떤 것일까? 인지적으로는 어떤 것일까? 사회적으로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건강의 고민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헬스에서 다루는 건 뭐야? 신체적 건강이지. 그러면 신체가 잘 유지할 수 있으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사회에서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돼서 이제 이런 운동들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신체가 다양한 능력들이 있고 체력이라는 걸 표현해서 순발력, 민첩성, 근지구력, 협응성 뭐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신체적인 문제가 일으키지 않고 살 수 있는 체력 요인은 어떤 것일까를 연구했겠지.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겠어? 건강 관련 체력이라고 불렀겠지. 그래서 그런 건강 관련 체력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이고 뭐 학자에 따라서는 유연성이나 신체 조성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이라는 건강 관련 체력이라는 게 있고 이런 체력의 특징은 우리의 바로 현대의 문제인 신체 조성의 문제, 신체 조성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체력 요소지. 즉, 이 체력의 변화는 결국은 신체 조성의 변화로 이어지는 체력 요인들을 건강 관련 체력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이러한 신체 조성의 변화가 되는 이런 세 가지 체력 요인을 변화시켰을 때 우리가 이런 행동 체력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방위 체력까지도 변화되는 거지. 방위 체력이란 뭐냐면 뭐 소화 능력이나 면역성이나 이런 등등 우리가 신체적인 활동의 능력이 아닌 우리 신체적 능력이긴 하지만 이런 운동 수행과는 다른 능력들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결국엔 이러한 신체 조성을 변화시키는 건강 관련 체력들을 변화시켰을 때 이런 행동 체력의 변화가 방위 체력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까지 연구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헬스클럽이라는 건 어떤 공간이 되겠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헬스클럽에 가보면 심폐지구력 운동할 수 있는 유산소 기구가 있고 그리고 근력 운동할 수 있는 중량들이 있고 그리고 근지구력을 훈련할 수 있는 뭐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체력 요인을 발달시키는 것이
신체 조성을 발달시키는 거고, 신체 조성을 변화시키는 거고, 이런 신체 조성의 변화는 나아가서 행동 체력의 변화뿐만 아니라 방위 체력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런 운동만으로 신체 변화도 하지만 결국은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지가 사실 궁금하잖아. 전문가라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야 이런 신체 활동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문가라면 그런 거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체육학이겠지. 그래서 체육의 정의는 뭐 다 다르지만 WHO 정의처럼 가장 보편적인 체육의 정의를 얘기해 주자면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의 한 분야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뭐냐? 그렇다면 건강한 삶이라는 건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웰빙하게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신체적으로 웰빙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계획적인 신체 활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체육학이라는 거지. 즉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정신, 인지, 정서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체육학이야.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은 뭐겠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스포츠 심리학이겠지.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건 뭐겠어? 우리가 계획적인 신체 활동,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인간 관계성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거지. 스포츠 생리학이나 트레이닝론, 스포츠 영향 이런 것들은 뭐겠어?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그런 거겠지. 즉 이러한 체육의 개념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획적인 신체 활동이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란 얘기겠지. 그러면 이 계획적인 신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계획적인 신체 활동에 대해서 고민하겠지. 그래서 계획적인 신체 활동이 신체에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를 계속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런 변화들을 고민한 트레이너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체육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건강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보면 사실은 고민할 것도 없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철학이 있고, 이렇게 누군가만 물어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줄줄줄줄 막 끝도 없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거든? 이런 사람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아, 힘들다.